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SM과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SBS까지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행동주의 펀드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건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바로 SM의 예죠.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주주가치 재고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SM의 주가가 60% 가까이 오른 건데요. SM은 다음 달 열리는 주총에서 얼라인 파트너스와 SM의 현 경영진 그리고 화카까지 이 셋의 연합 때 이수만과 그리고 하이브 연합 이 두 연합이 표대결을 펼칠 전망인데요. 이어서 어제 얼라인이 다음 타겟으로 SBS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SBS의 주가가 17% 넘게 오르고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치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주 행동주의가 뭐길래 이렇게 주가가 변동하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새로운 시장의 모멘텀 행동주의 펀드인데요. 행동주의 펀드가 뭔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자, 계속해서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 뭐 행동을 먼저 하는 뭐 이런 건데 잘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기도 하고요. 오늘 자리가 바뀐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보다가 반대로 보니까 헷갈리네요. 자, 새로운 시장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하면서 행동주의 펀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우선은 개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가 얼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건가. 있죠, 이미. 근데 이게 얼만큼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 보니까 SM도 있고요. 그 밑에가 오스템 임플란트 같고, 마지막에 SBS, 오늘 또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최근 시장에서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행동주의 펀드, 이 키워드가 상당히 좀 떠오르면서 행동주의 펀드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그렇더라고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행동주의 펀드가 무언가 시장에서 어떤 이 영향력, 작용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행동주의 펀드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행동주의 펀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 펀드사, 헤지 펀드사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나 네. 혹은 배당을 확대하거나 혹은 이제 자회사나 계열사의 보유지분 매각 등의 방식으로 단기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가지는 그런 이제 펀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편을 들어준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치는 헤지 펀드. 이제 아하. 투자보다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네.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최근에는 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기업들에 참여를 해서 네. 지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기업들에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행동주의 펀드의 참여가 최근에 이제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상당히 또 큰 모멘텀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새롭게 또 이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어떤 이 테마군, 섹터군으로 조금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이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익숙한 펀드들 많이 나옵니다. 뭐 이제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예. 일단 가장 유명한 강성부 펀드 맞아요. KCG 아닙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해서 최규혁 회장 퇴진을 포함을 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 워낙에 이 구설수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일전에 이제 횡령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업은 정말 좋고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주주 환원 정책이 부족하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성부 펀드가 끼어들게 되면서 강성부 펀드가 워낙에 유명한 펀드죠. 행동주의 그렇죠. 펀드 중에는 네, 예전에 네. 오스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한진칼 사태 다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때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한진칼 지분 구조 및 경영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또 힘을 썼던 그러한 펀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강성부 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가의 상승폭을 상당히 크게 띄워 올렸었죠. 효과가 있죠. 예, 효과가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맞아요. 되는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네. 역시나 이 SM에 대한 부분들 이제 SM의 이 역사를 살짝 이제 되돌이켜 보면 이 최초에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이제 SM의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SM
SM의 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무의미하게 라이크 기획에 지금 돈 빠져나가는 거 멈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라이크 기획과 이제 해제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오가다가 작금에 이뤄서는 지금 이제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이러한 지분 구조, 지분 대결까지도 이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가 진입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또 살아날 수 있게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어찌됐든 이 SM의 지금 현재 새로운 대주주 변경에 대한 건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나비 효과의 시작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의미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러스턴 자산운용 같은 경우엔 태광산업이 최근에 이제 흥국생명에 대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흥국생명과는 어떤 지분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좀 무의미하게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트러스턴 자산운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았었고요. SM 때랑 좀 비슷하게 무의미하게 돈이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걸 그렇죠. 똑같이 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BYC 같은 경우엔 대주주 일가의 부당 내분 거래 근절, 그다음에 뭐 안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KTNG. 최근 이제 KTNG 같은 경우에 담배 사업과 인상공사 분리 사업 이런 게 계속해서 좀 있었군요.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 행동 사례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행동주의가 내세우는 목적은 저평가된 기업들 혹은 이제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그런 그렇죠.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권에 참여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데는 워낙에 그런 게 잘 발전돼 있으니까 그 지분도 많이 나오고 또 그쵸. 연말 되면 또 많이 배당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돈 벌었는데 네. 그게 이게 상장이 안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장돼 있으면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주환원 정책을 짜잖아요. 좀,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짜고 네. 미국과 비교해서도 배당이 상당히 짜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가 최근에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의미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행동주의 펀드 들어간 종목들은 상당히 이제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아하.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뭐 SM뿐만 아니라 SM 자회사들, SM CNC나 SM 라이프 라이프 디자인. 디자인 예. 엄청나게 큰 상승 나왔고 오셈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가 최근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지금 현재 시장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실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분을 확보를 하고 경영권에 너무 이제 지시사항이 많아지게 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사공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태까지 잘 굴러가지 않았었던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미비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고쳐지는구나. 그러니까요. 기업이 좀 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라고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 아예 이제 테마로 좀 형성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M 예를 들어도 생각해보면 또 이수만 선생님한테 누가 또 덤비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사실 SM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카카오의 이 인수가 되든 그쵸. 아니면 하이브의 인수가 되든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제 나쁘지는 않을 거고 네. 기존에 이제 인수 이야기 나오기 전에 SM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이제 정체되어 있다. 그 다음에 좀 주주환원 정책이 좀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이러한 이 돈이 좀 무의미하게 빠져나가는 이러한 이제 이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동주의 펀드 들어오면서 SM도 지금 더욱더 이 기업이 날개를 달고 그러게요. 올라갈 수 예.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라서 최근 행동주의 펀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분명하게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향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행동주의 펀드라는 단어만 들려오면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심상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SBS 상당히 급등을 보이고 있죠. SM을 어마어마하게 이 소용돌이를 이끌었었던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다음 타겟으로 SBS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이제 12%입니다.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이제 그래서 SBS를 조금 이제 파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SBS가 사실 이제 공중파 쪽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제 공중파 광고 매출에 비중이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이 SBS가 공중파뿐만 아니라 유튜브 쪽으로도 굉장히 영상들을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방송 3사 중에는 SBS가 유튜브 쪽으로는 제일 활발하지 않나.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익적인 부분이 그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창출이 됩니다. 거기도 한 몇백만 되죠. 그쵸. 몇백만 되고, 이제 이 런닝맨이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그건 해외에서 유명하죠. 네, 해외에서 이제 또 시청률이 상당히 좀 잘 나와서 네. SBS가 이 유튜브로도 창출이 되는 게 수익 창출이 되는 게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의미가 같고, 있군요. 네, 그 다음에 이 SBS가 또 비단 이제는 공중파뿐만 아니라 이제 OTT 쪽에 이 콘텐츠 회사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이제 이 OTT 플랫폼 쪽에 납품하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SBS가 단순히 그냥 공중파 쪽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는 콘텐츠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OTT 플랫폼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면 관련된 이제 OTT 콘텐츠 기업들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SBS가 실적도 잘 나오고 튼튼하게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업도 다각화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OTT 플랫폼들과의 이러한 컨텐츠 납품 이러한 이력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주가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SBS에 대해서 온라인 파트너스가 다음 이제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만약에 이제 SBS에 참여를 하게 된다, 네. 그럼 분명하게 호재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온라인 파트너스가 만약에 이제 SBS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SBS가 어찌됐든 최근에 시장에서 콘텐츠 쪽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고 네. SBS가 조금 더 이제 이 드라마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OTT 쪽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쏟는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에서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면서 이 SBS가 충분히 또 이 캐파를 늘려나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 들어보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OTT 플랫폼을 딱 가지고 거기에서 드라마를 보여줘서 저 회사는 저런 거 만드는 회사구나라고 되게 명확하게 알겠는데 그렇죠. SBS는 그냥 뭐 지상파 방송국인가 보지 뭐 약간 네. 이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공중파 그러니까, 그냥 뭐 예. 방송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콘텐츠 잘 만들죠. 네, 이제는 콘텐츠 잘 만들어 나가고 있고 여기서 온라인 파트너스가 만약에 이제 끼어든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사항들 요구를 하겠죠. 좀 더 부각시키겠죠. 네, 그러면 예. 주저하는 정책과 동시에 이 드라마를 조금 더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쪽에 사업을 좀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네. SBS도 사실 오늘 방금 이제 저는 주가를 안 보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아까까지 눌리고 있었다가 지금 다시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2%예요, 지금. 네, 그래서 눌리면 한번 이제 저도 접근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행동주의 펀드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은 어찌됐든 저평가되어 있고 주주환원 정책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네.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까지도 가능하구나 정도로 새롭게 이제 테마가 형성되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평가받고 있는 SBS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잡는 게 좋습니까? 뭐 일단은 행동주의 펀드는 미리 접근하기엔 사실 어려워요. 아. 네, 어찌됐든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좀 설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설만 있으면 이제 기대감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제 매매가 가능할 네네.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BS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건데도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 좋은 상승이 나오느냐? 결론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의 이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업에 참여를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올리는 거죠. 주가 끌어올려서 수익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단기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히 끌어올려질 수 있겠구나라고 네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SM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지금 행동주의 펀드 들어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보통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써서 경영권을 참여하고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지는데 그 돈을 많이 쓴다라는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물량을 많이 담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물량을 많이 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를 그냥 5% 10% 올려서 끝맺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안 들어갔겠죠. 네, 그거 먹으려고 이제 들어가지는 네, 않았을 그러니까요. 거란 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이 헤지 펀드 입장에서도 수익률을 크게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행동주의 펀드가 새롭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주목을 더 받을 겁니다. 네. 지금 SBS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행동주의 펀드가 실제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단기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이 되면서 지금 시장이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수급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새롭게 놀이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진입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SBS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잖아요. 네.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행동주의 펀드 단기적인 매매가 아니라 길게도 볼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